한 달 전 날짜의 게시물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검은 옷을 입은 유진이 골프장 테라스에서 와인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달린 글귀가 정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장례식 피곤하네, 이 맛의 인생. 정희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분명히 그날은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정희는 혼자서 성묘를 다녀왔고 유진은 몸이 안 좋다며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골프장에서 와인을 마시며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배경은 분명히 청송 컨트리 클럽이었고 하늘은 맑고 화창했습니다. 검은 옷이지만 조문복이 아닌 평상복 같은 느낌이었고 표정은 슬픔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의심들이 하나씩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유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집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날, 그 아이가 골프를 쳤다고?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배신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믿고 골프장 경영의 상당 부분을 맡겼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정의의 상처. 과연 그녀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될까요?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원도 평창 근처 청송 컨트리 클럽의 이른 아침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안개가 잔디밭 위로 살포시 내려앉은 풍경 속에서 윤정이는 클럽하우스 뒤편 작은 벤치에 앉아 어제의 스코어 카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80을 넘긴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고 숫자 하나하나를 적어 내려가는 모습에는 이곳을 향한 깊은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경비원 박 씨가 인사를 건네자 정희는 온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조용하고. 실제로 정희에게 이 시간은 특별했습니다. 아직 손님들이 오기 전, 며느리 서유진이 나타나기 전에 고요한 순간들. 이때만큼은 온전히 자신만의 골프장이었습니다. 남편 김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정희는 여전히 이곳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색은 안 해도 난 이곳이 내 자식 같아요. 정희가 종종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골프장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직접 끓여주기도 하고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클럽하우스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유진에게는 이런 정의의 모습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전직 승무원 출신으로 외모와 체면을 중시하는 유진은 시어머니가 직접 주방에 나서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그냥 편히 쉬시면 되는데 왜 자꾸 나서시려고 해요? 유진의 말투에는 겉으로는 공손함이 묻어 있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정희도 이를 모르지 않았지만 아들 태훈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태훈은 47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내의 말에 휘둘리는 편이었습니다. 어머니보다는 아내의 편에 서는 일이 많아졌고 정희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손주들의 생일이나 명절 같은 날에도 연락 한 통 없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할머니 생신인데 아빠는 왜 안 와? 어린 손주가 물어볼 때마다 정희는 씁쓸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바쁜가 보다. 어른들은 다 바쁘단다. 오늘도 정희는 홀로 벙커 옆 벤치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면 골프장은 더욱 고요해졌고 석양이 잔디밭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정희는 스코어 카드를 정리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내 골프장 풀밭은 내가 깎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동시에 꺾이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곳은 남편과 함께 일궈낸 소중한 터전이었고 아직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는 유진이 직원들과 내일 일정을 점검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더 큰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는 유진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직감하면서도 아직은 그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이른 아침에 이 벤치에 앉아 스코어 카드를 정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이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로부터 일주일 후 평소보다 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정희는 벤치에서 일어나려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왔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탓이려니 하며 천천히 클럽하우스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며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경비원 박 씨가 황급히 달려와 정희를 부축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정희를 태훈과 유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태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유진의 표정은 다소 차가웠습니다. 의사는 심장 정밀 검사를 권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피곤했나 봐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세요. 정밀 검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유진이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형식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퇴원을 고집했고 결국 간단한 처치만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평소처럼 골프장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단골 손님 중 한 분인 이사장님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사모님, 요즘 어떠세요? 며느리분 참 바쁘시던데요. 네, 유진이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희가 대답하자 이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며느리분이 SNS에 올린 사진 봤어요?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무슨 사진 말씀이신가요? 아, 그게 장모님 돌아가셨다면서 올린 글 있잖아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골프장에서 와인 마시고 계시던데요. 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사장님도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태훈이 가르쳐준 대로 서툴게 인터넷을 켰고 유진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찾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 친구들과의 모임 사진들. 그런데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 날짜의 게시물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검은 옷을 입은 유진이 골프장 테라스에서 와인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달린 글귀가 정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장례식 피곤한의 이 맛의 인생. 정희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분명히 그날은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정희는 혼자서 성묘를 다녀왔고 유진은 몸이 안 좋다며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골프장에서 와인을 마시며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배경은 분명히 청송 컨트리 클럽이었고 하늘은 맑고 화창했습니다. 검은 옷이지만 조문복이 아닌 평상복 같은 느낌이었고 표정은 슬픔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의심들이 하나씩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유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집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날, 그 아이가 골프장을 가서 골프를 쳤다고?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배신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믿고 골프장 경영의 상당 부분을 맡겼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그 게시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쓰러졌을 때 유진이 보였던 차가운 반응, 형식적인 걱정, 그리고 빨리 퇴원하라던 재촉. 모든 것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골프장의 야경이 보였고 그곳에서 보낸 수많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이제 무언가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정희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그 공간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재 한편에 있는 오래된 금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금고를 열자 여러 서류 뭉치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희의 시선을 끈 것은 10년 전 남편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봉투에는 정희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혼자만 볼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남편의 친숙한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정희야,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다. 혹시 모르니 이건 너 혼자만 알아둬. 공증받은 유언장 말고 진짜 내 마음이 담긴 건 따로 있어.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10년 전에 이런 상황을 예견했던 것일까요? 편지를 끝까지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고 맨 아래 비밀 칸막이가 있다. 거기에 진짜 유언장이 있어. 태훈이와 유진이에게는 경영권만 줬지만 실제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해. 골프장 지분 60%는 영구히 내 것이야. 정희는 금고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손으로 만져보니 한쪽 모서리가 살짝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작은 공간이 나타났고 그 안에는 공증 도장이 찍힌 유언장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펼쳐보니 남편의 예상대로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유언장과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아들 태훈과 며느리 유진에게는 골프장 경영권만 위임했을 뿐 실제 소유권의 대부분은 정희에게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아내 윤정희가 본 골프장 지분 60%를 영구 소유하며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경영권만 넘긴다. 단 아내의 의사에 반하는 경영 결정이나 매각 시도가 있을 경우 모든 권한은 아내에게 귀속된다. 정희는 유언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세심하게 이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조항이 눈에 띄었습니다. 경영진이 골프장의 성격을 바꾸거나 기존 고객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경우 아내는 언제든 경영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유진이 하고 있는 일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유진은 최근 들어 기존의 서민적인 골프장 분위기를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VIP 회원제만 받겠다고 하며 회비를 대폭 올렸고 정희가 손님들에게 해주던 소소한 서비스들을 모두 없애려 했습니다. 정희는 유 원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마련해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 문서를 공개하는 순간 가족 간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깨질 것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청송은 제 거죠. 시어머니는 그냥 명예직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다 결정해요. 정희는 숨을 죽이고 유진의 말을 들었습니다. 투자금 받아서 골프장 전체를 고급화시킬 거예요. 시어머니 지분도 어떻게든 정리해야죠. 솔직히 거추장스럽거든요. 유진의 말을 들은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지분까지 처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서재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유 원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비밀 유 원장을 남겼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변호사 명함을 꺼내들었습니다. 남편 생전에 자주 일을 맡겼던 김 변호사였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변호사님, 저 윤정희입니다. 급히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아, 사모님. 무슨 일이시죠? 남편이 남긴 유 원장 건인데요. 비공개로 보관 중인 문서가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실로 오시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는 유 원장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빨랐다. 내가 물러나는 게. 정희는 중얼거리며 금고를 다시 잠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모든 것을 확인해 볼 작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마련해준 마지막 카드를 사용할 때가 온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정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 원장의 법적 효력을 확인해 주었고 언제든 공개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는 가급적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유진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태훈과 함께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유진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유진이 밝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골프장에 투자하겠다는 분이 나타났어요. 조건도 아주 좋고요. 정희는 조용히 유진의 말을 들었습니다. 유진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 골프장 체인을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청송을 고급 리조트로 만들겠다고 해요. 투자금만 해도 수십억 원이에요. 태훈도 흥분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요? 골프장도 완전히 새롭게 단장하고 우리도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유진의 다음 말이 정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 조건이 하나 있어요. 기존 지분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해요. 어머님 지분도 투자금으로 넘기시면 돼요.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 지분을 넘기라고? 네, 어차피 어머님은 경영에 참여 안 하시잖아요. 그냥 투자금으로 받으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유진의 말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정희의 동의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식이었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진아, 미안하지만 내 지분은 넘길 수 없어. 유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던 모양입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이곳은 내 남편과 함께 일궈낸 곳이야. 쉽게 손을 뗄 수 없어. 유진은 태훈을 쳐다보았습니다. 태훈이 나서서 어머니를 설득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태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유진이 말이 맞아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그냥 편히 지내세요. 하지만 정희는 단호했습니다. 내 지분은 절대 넘길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렴.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골프장 상황이 좋지 않아요. 적자도 계속 나고 있고요. 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내 답은 똑같아. 유진은 더 이상 예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그냥 조용히 손 떼시죠? 솔직히 지금 살아계신 게 감사한 거예요. 정희는 유진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태우는 아내의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유진의 편에 섰습니다. 어머니, 유진이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맞는 말이에요. 이제 좀 쉬셔야죠. 정희는 아들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현실의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함을 유지했습니다. 알겠다. 생각해보마. 유진은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현명한 분이시니까 좋은 결정 내리실 거라고 믿어요. 며칠 후 유진은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태훈을 통해 정희에게 강원도 외곽의 작은 요양원 입소를 권유한 것입니다. 어머니, 거기 환경도 좋고 또래분들도 많대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태훈의 말에 정희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거추장스러운 거니?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건강도 생각해서요. 하지만 정희는 태훈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유진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서 낡은 금고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언장과 함께 오래된 봉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골프장 관련해서 정리해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빨랐다. 내가 물러나는 게. 정희는 중얼거리며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내쫓으려는 그들에게 마지막 카드를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유진과 태우는 정희가 순순히 요양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아직 숨겨둔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련해준 마지막 선물 말입니다. 일주일 후 유진과 태우는 정희를 강제로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정희가 끝까지 거부했지만 태우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강행했습니다. 유진은 정희의 짐을 대충 싸주면서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거기서 편히 지내세요. 가끔 안부 전화드릴게요. 하지만 유진의 말은 빈말이었습니다. 정희가 요양원에 들어간 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방은 작고 답답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와 침대, 그리고 낡은 라디오가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하루 종일 그 라디오만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옛날 가요가 나오면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멀리 산 너머로 청송 컨트리 클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곳에서 이렇게 쫓겨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 무렵 뜻밖의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청송 컨트리 클럽에서 10년 넘게 일했던 박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요양원 면회실에서 정희를 만나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뵙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에요? 박 과장님. 정희는 반가운 마음에 박 과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요양원에 온 후 처음 만나는 반가운 사람이었습니다. 박 과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골프장 상황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며느님이 하시는 일들이 좀 심각해요. 무슨 일인가요? 며느님이 골프장 명의를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회원권도 VIP만 받겠다고 해요. 기존 고객들은 다 내쫓고 있고요.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박 과장은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아끼시던 단골 손님들 말이에요. 이사장님, 김 회장님, 그분들 다 쫓아내고 있어요. 회비를 3배로 올렸거든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남편 생전부터 골프장을 이용해온 소중한 손님들이었습니다. 정희가 직접 국밥을 끓여주기도 했던 정말 가족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다들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사장님은 사모님은 어디 가셨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며느님이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신다고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에 골프장의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얘기도 있어요. 박 과장이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며느님이 직원들한테 하신 말인데요. 시어머니는 이제 끝났다. 골프장은 완전히 내 것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깊은 절망감도 느꼈습니다. 사모님,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박 과장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나서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정말로 골프장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요.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 과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 과장님, 혹시 변호사 김 선생님 연락처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 연락해 주세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박 과장은 정희의 눈빛에서 예전의 강인함을 발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박 과장이 떠난 후 정희는 혼자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가사가 귀에 들렸을 때 정희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울음이 그치자 정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마련해준 마지막 카드를 사용할 때가 온 것입니다. 며칠 후 정희는 요양원에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간병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정희는 조용히 택시를 불러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희를 보자마자 놀랐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이런 곳까지. 선생님, 이제 모든 걸 공개해야겠어요. 유 원장 말이에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남편이 그토록 아꼈던 골프장이 망가지고 있어요. 김 변호사는 정희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언론에 공개하시겠어요? 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희는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짓밟은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낼 때가 온 것입니다. 일주일 후 강원도 지역 언론사에 폭탄 같은 기사가 터졌습니다. 청송 컨트리클럽 유원장 분쟁, 숨겨진 진실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정의의 뜻에 따라 언론에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인이 남긴 진짜 유언장에는 아내 윤정희에게 골프장 전체 지분 중 60%를 영구 위임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는 경영권만 넘겨진 상태였는데 이들이 마치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의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에 있던 정의는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정의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송 컨트리클럽 고 김 회장의 부인 윤정희입니다. 정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 남편이 남긴 진짜 유언장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의는 김 변호사에게 받은 유언장 사본을 들어보였습니다. 고인은 아내인 저에게 골프장 전체 지분 중 60%를 영구 위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나머지 지분도 이미 며느리 측의 불법적인 투자 행위로 분쟁 중입니다. 정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있는 동안 며느리는 기존 고객들을 내쫓고 골프장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는 유언장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경영권을 회수하고 골프장을 원래대로 되돌릴 예정입니다. 쫓겨난 고객분들께도 사과드리고 다시 모셔오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뉴스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골프장 며느리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유진의 소셜미디어 계정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진은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화면에 나오고 있었고 기자들이 집 앞까지 몰려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유진은 태훈에게 소리쳤습니다. 태훈도 당황한 채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인터넷에 우리 얘기가 다 나와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가 기자회견까지 열었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유진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협찬 업체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전화였습니다. 유진 씨, 죄송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협찬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요. 손해배상권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유진은 하루 만에 모든 협찬 계약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쌓아온 영향력도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댓글창은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 가로채려 했다니. 며느리 도리도 모르는 사람. 골프장에서 와인 마시면서 장례식 피곤하다고 한 사람 맞죠? 유진의 과거 게시물들까지 파헤쳐졌습니다. 특히 남편 기일에 골프장에서 와인을 마시며 올린 게시물이 재조명받으면서 더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태우는 머리를 쌓안고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어머니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한편 청송 컨트리클럽에서는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뉴스를 본 기존 고객들이 하나둘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모님이 돌아오신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그럼 우리도 다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박 과장은 뿌듯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모님께서 곧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투자업체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골프장에 투자할 수 없다며 계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진이 그토록 자랑했던 수십억 원의 투자금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사모님, 언론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론도 사모님 편이고요. 고마워요, 선생님. 이제 골프장으로 돌아가야겠어요. 네,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당장 경영권을 회수하셔도 됩니다. 정희는 요양원 방에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적으로 들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정희는 중얼거리며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김 변호사가 보낸 차를 타고 청송 컨트리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원도의 산들이 예전보다 더 푸르게 느껴졌습니다. 골프장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정희를 맞았습니다. 박 과장을 비롯한 오래된 직원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모님,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정희는 골프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유진이 바꿔놓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였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골프장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정희는 뜻밖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 변호사와 박 과장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장례식을 준비해 주세요.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에 이상이라도 있으신가요? 정희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준비해두고 싶어서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사실 정희는 최근 들어 가슴 통증이 자주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스트레스와 이번 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를 통해 가족들에게 전달된 소식이었습니다. 태훈과 유진은 이 소식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태훈은 유진과 함께 서둘러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 과장을 통해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조용히 계시고 싶다고 하십니다. 며칠 후 정희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례식은 청송 컨트리 클럽 근처의 장례식장에서 열린다고 공지되었습니다. 태우는 충격을 받았지만 장례 준비에 나섰습니다. 장례식 당일 아침 태우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신 혼자 가요. 난 골프장에서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유진아, 어머니 장례식인데 어떡해. 어차피 이미 돌아가셨는데 뭘 어쩌겠어요. 투자업체 사람들이 온다고 했잖아요. 유진은 태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상시처럼 골프복을 입고 투자업체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심지어 소셜미디어에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일은 계속되어야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유진은 와인 잔을 들고 환하게 웃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배경에는 청송 컨트리 클럽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편 장례식장에는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골프장의 오래된 단골 손님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정의를 아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며느리인 유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있나요? 조문객 중 한 분이 태훈에게 물었습니다. 태훈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대답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진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골프장에서 술 마시고 있다던데 시어머니 장례식 날에 그럴 수가 있나? 태우는 점점 더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뜻밖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정이었습니다. 단정한 검은 한복을 입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정이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태훈이 소리쳤습니다. 조문객들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정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장례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정희는 박 과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 과장이 준비된 스크린을 켰습니다. 그 화면에는 유진이 방금 전 올린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떠올랐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유진이 골프장에서 와인을 마시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달린 글귀까지 며느리가 제 장례식 날 골프를 쳤다고요? 이 사진을 보세요. 며느리가 바로 1시간 전에 올린 겁니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차분한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고 오히려 골프장에서 투자 미팅을 하며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며느리 도리가 그게 뭐야? 태우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기쁨보다는 유진의 행동에 대한 충격이 더 컸습니다. 정희는 두 번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골프장 소유권 이전 공증 서류였습니다. 골프장 전 지분을 사회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정희는 태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원히 이곳에 발길을 끊도록 할 것입니다. 태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모든 게 끝났어. 정희는 조문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은 청송 장학 컨트리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과 함께 말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문객들은 정희의 결정에 감동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이 황급히 장례식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난리가 난 것을 보고 뒤늦게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하지만 정희는 유진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단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청송 장학 컨트리 클럽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정희의 결정에 따라 골프장 수익금의 상당 부분이 지역 고등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되었고 골프 꿈나무들을 위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정희는 여전히 벙커 옆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5살 김준호가 옆에 앉아 골프 이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준호는 장학생 중 한 명으로 골프에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정희는 아이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골프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단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배워나가 보렴. 준호 외에도 여러 명의 학생들이 정희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캐디 일을 배우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골프장 관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희는 이 모든 아이들을 자신의 손주처럼 여겼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이 모든 걸 혼자서 일궈내시다니. 17살 박민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골프 실력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정의를 따르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너희들이 있잖아. 정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는 박 과장이 새로운 직원들과 함께 하루 일정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내쫓았던 기존 직원들이 대부분 돌아왔고 새로운 젊은 직원들도 합류했습니다. 골프장 분위기는 예전보다도 더 활기찼습니다. 사모님, 오늘 이사장님과 김 회장님이 오신다고 하셨죠? 네, 오랜만에 뵙는 거니까 특별히 준비해 드려야겠어요. 정희는 직접 주방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손님들을 위해 직접 음식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말렸지만 정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런 게 우리 골프장만의 특색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 없는 따뜻한 말이에요. 오후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유진이 내쫓았던 그분들이 모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정희를 보자마자 반가워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골프장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네요. 고마워요. 오랫동안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또 사모님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다니 행복해요. 이사장님과 다른 단골 손님들은 정희가 끓인 된장찌개를 맛보며 감격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맛이었습니다. 한편 태훈과 유진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모든 협찬을 잃었고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태훈도 회사에서의 입지가 좁아져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때문이야. 태훈이 유진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어쩌라고 해. 당신도 어머니한테 잘못한 거 없어? 두 사람은 매일 싸웠고 결국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장을 잃은 것은 물론이고 가정도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저녁 무렵 정희는 학생들과 함께 골프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정희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학금 받고 골프부에 들어가도 된다고 해요. 준호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희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잘했어.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골프를 배울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민지도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해가 지고 골프장이 고요해지자 정희는 혼자 벙커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스코어 카드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학생들의 연습 기록도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자식보다 더 자식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정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잔디도 저 아이들도 전 아직 살아있어요.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는 내일 수업 준비를 하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골프장은 이제 단순한 골프장이 아니라 꿈을 키우는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손에 들고 있던 스코어 카드를 보았습니다. 숫자들 사이사이에는 아이들의 이름과 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희가 원했던 진짜 점수였습니다. 남편, 당신이 원했던 게 이런 거였겠죠? 정희는 남편의 사진이 걸린 클럽하우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골프장은 이제 정말로 가족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들의 보금자리가 된 것입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정희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90이 되어도 할 일이 가득한 행복한 할머니로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사연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